이 미국이 다시 위기를 듣고 여기 다시 많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돈들이 다시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나라나 개발도상국으로 또 가게 돼 있거든요.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TV의 장대장입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 비관적인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지금 경제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경제 좋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실업자가 생겨나고 뭐 급여도 정상적으로 못 받고 있고 또 뭐 사회적 거리 두기다 해서 여러 가지 뭐 소비 활동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폐업자, 자영업자들은 폐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 저는 늘 제가 투자에 있어서 늘 여유 있는 사람, 그 여유라는 게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수중 안에 몇백만 원 있어도 그것도 여유입니다. 우리 예전에 보세요. 경기가 이렇게 좋을 때 저도 많은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여의도에 뭐 소형주택 2억 6, 7천짜리를 사는데 전세가 2억 6, 7천이에요. 자기 돈 없이도 삽니다. 그게 나중에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면 꼭 돈이 있어야 기회가 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최근에 뭐 대기업들이 서울 시내 건물을 매각하니까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대기업들은 지금 당연히 실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위기 속에서도 현금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직원 월급은 어떻게 줄 것이며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버텨낼 것입니까? 근데 그거를 뭐 헐값에 팔았습니까? 헐값에 팔았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 2008년 그때 금융위기 때 그 론스타에서 론스타 뭐 요즘에 계속 뭐 국민은행도 샀다가 팔고 뭐 지금 론스타 관계된 영화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하죠. 예. 그때 그 시기에 역삼역에 있는 그때 당시에 스타타워라는 그 빌딩이었고 지금은 이제 강남 파이낸스 센터로 이름이 지금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한 1,700억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이 나고 2년인가 3년 후에 4,300억인가 4,000 몇백억에 팔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완전히 이건 뭐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죠.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외국계 기관들이 안 좋을 때 많은 건물들도 쇼핑하다시피 해서 그냥 비싸게 또 팔고 나갔는데 참 우리가 소액 투자자들도 이런 식의 어떤 좀 공부 패턴을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대기업들이 건물을 매각하고 있는 게 그런 헐값에 팔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수천억, 수백억짜리 사는데 그게 바보입니까? 사는 사람은? 지금 이 시세대로 사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이 기업들 건물 매각에 대한 부분은 또 제가 집중적으로 나중에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증시가 또 갑자기 많이 오르고 있다. 지금 이 좋은 기사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실업자가 폭증한 미국, 실업자가 굉장히 많다고 계속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근데 증시가 또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비단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400, 뭐 2,200, 300까지 하던 게 뭐 거의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1,800포인트까지 올라온 게 동학 뭐 개미 뭐 운동이다.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다 팔고 떠난 걸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개미 군단들이 사서 1,800 지지대까지 올라왔다.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 점을 보겠고요. 또 이 미국 증시가 오름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요.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경제에 주는 악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지금 체감을 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 여러분들 또 최근에 실직한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힘드십니까? 예, 이 부분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다 몸소 체험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
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힘들 겁니다. 몇 개 안 되는 업종만 좀 뭐 요즘에 배달이 많이 된다고 하고 또 밖에 못 나가니까 뭐 그런 업종들 뭐 일부겠지만 이 소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백화점 가서 요즘에 또 뭐 유튜브로 방송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사고 막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좀 이제 뜻하지 않는 이런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자, 대표적인 숫자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어떻길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실업자가 되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661만 명입니다. 야, 이게 뭐 미국의 인구가 지금 3억 5천인가 뭐 4억인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합니다. 661만 명. 3주째 실업 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3주간에 1680만 명이라고 합니다. 3주 동안의 실업자가 1680만 명. 하여튼 뭐 규모가 뭐 일단 뭐 인구 자체도 우리보다 많고 땅덩어리도 엄청나게 크고 모든 게 스케일이 큽니다. 경제 선진국 세계 제1의 선진국으로서 자, 미국이 정상적인 경제 상황일 때 매년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약 300만 명입니다. 매년 정상적일 때 매년 취업자 수가 300만 명인데 지금 1680만 명이니까 미국은 지금 이 3주 동안 실업자가 지금 1680만 명이기 때문에 5년치의 경제 성장률 까먹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일 때 매년 300만 명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이 취업자 수를 3주 만에 까먹었어요. 5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3주 만에 후퇴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의 대표 지수인 스탠다드 포어스 500 이게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12.1% 올랐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4월 9일 기준으로 오늘이 뭐 13일인데 이 4월 9일 기준으로 보면은 2789.82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올랐냐면 약 3월 20일 날 2300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오른 거죠, 사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12.1%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는 46년 만의 일이라고 해요. 46년 만에. 뭐든지 이 경제의 어떤 지수가 우리가 1년치, 2년치, 때로는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다.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는데 46년 만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참 46이라는 숫자가 저한테는 또 희한하네요. 좀 특별한 숫자이긴 한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는 나빠지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직 확산 중에 있는데 주가는 왜 반등하고 있는가? 그게 요즘 시장의 중요한 토론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뭘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더 내리고 있더라도 내릴 만한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주가가 계속 내린다고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내린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다 경제활동 못하고 있고 실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에서는 일부는 뭐 유급 한 80% 70% 이건 아주 좋은 지금 어떤 조건이고 무급 휴가도 보내고 있고 자영업자 지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 해도 전혀 어떤 이상할 것도 없고 어색할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데 이런 악재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온다 가을쯤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나올 기미도 없으면 영원히 나올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쪽에 제가 전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기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면 경제활동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활동은 안 하고 꼭 해야 될 일만 하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할 경우는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굳이 오늘 A라는 친구를 굳이 꼭 안 만나도 됩니다. 하지만 그냥 만나. 그런 경우도 많죠. 갑자기 전화 왔는데 그냥 오늘 볼까? 이것도 경제활동이에요. 우리가
번개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경제활동입니다. 그 번개로 사람을 만나서 호프를 마시고 어디 곱창집에 곱창을 먹고 순대 갑자기 또 곱창 먹고 싶어지네. 이것도 매출을 올려주는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노래방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굳이 꼭 하지 않아도 될 경제활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술을 좀 마셨다면 우리가 전철 안 타고 또 택시를 불러도 탈 수 있어요. 네, 이런 활동을 안 한다고 하면은 경제의 많은 부분은 이미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활동과 깊이 연관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꼭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꼭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뭔가를 하죠. 뭐 어제 뉴스 보니까 천인 3종 경기를 어떤 그 기부를 받아서 기부를 하려고 천인 3종 경기를 집에서 하더라고요. 요즘에. 집에서 걸어다녀. 42.195를. 수영은 그거 어떤 장비를 만들어서 계속 물이 앞에서 저항을 하게끔 만들어서 수영을 합니다. 별게 다 요즘에. 예. 예.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완전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아마 코로나가 끝난 이후로는 경제의 어떤 패턴이 많은 부분에서 바뀌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어도 이 질병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아마 바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산업도 많이 생길 거고 여기에 취약한 산업은 없어질 거고요.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겠죠. 예. 그러나 투자자들이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된다는 가정에 동의한다면 주가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는 동시에 동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활동할 수 있다. 주가 다시 뛰겠죠. 부동산 가격 다시 뛰겠죠. 금리 낮으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거의 다 동의할 거라고 봐요. 다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냐. 오래 갈 것이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엇갈리죠. 그래서 최근에 주식을 많이 사셨던 분들 이 정도면은 무조건 더 올라가기 차고 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1800포인트까지 온 거 아니에요?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무조건 투자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주가가 급락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금융경색 가능성 때문이었죠. 금융이 이제는 가계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자 대출 받은 사람 내관이 될 것이다. 또 큰 기업들 회사채 발행된 거, 채권 발행된 게 만기가 다가오는데 못 갚아서 터질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금융경색 가능성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으로 대부분 사라지고 대부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채를 다 사주겠다고 그러고 미국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미국도 정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안 좋은 아주 그 회사채까지 사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왜 보세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뭐든지 믿고 하잖아요. 왜? 국가가 부도나도 어떤 식으로든 국가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국채 같은 경우는 사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수익이 좀 낮더라도 국채를 사는 이유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만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다면 결국은 시간이 투자자들 편이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실업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낙관적일 수 있을까? 이 부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수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숫자가 놀랍기는 하지만 좀 부풀려지는 숫자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실업수당을 4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했고요. 한 주에 최대 $600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5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지금 한 1,200억 원 정도 되니까 17,800원이에요. 시간당. 우리나라 최저임금보다 거의 뭐 2배 이상을 더 주는 건데, 그런데 이걸 보세요. 미국의 실제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8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뭐 9천 얼마? 9,600원? 한 10,000원 좀 안 돼요. 근데 최저임금보다 2배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규직이 아닌 이상 지금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어디 편의점 알바한다거나 주유소 알바한다거나 오히려 그냥 그만둬 버립니다. 실업수당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 수가 부풀려져 있다. 뭐 그게 통계는 맞을 겁니다. 더 과장돼 있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경제는 무너지지 않을까요?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주가 상승은 바이러스가 언젠가는 잡힌다는 전제가 깔린 낙관론의 결과이죠. 그렇죠. 아니 이제는 회복되겠지. 그러면 더 올라가겠지 하고 산 거 아니에요, 주가는? 사실은 걱정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걱정거리일까요? 그 언젠가가 매우 뒤로 미뤄질 경우, 매우 뒤로. 좋아질 거야, 20년 뒤에. 좋아질 거야, 나 죽고 난 뒤에. 좋아질 거야, 2년 뒤에, 3년 뒤에.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가 아주 길어도 뭐 1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걸요? 지금 뭐 몇 달 있으면 여름에는 좋아지겠지. 대부분 이런 생각. 늦어도 가을에는 좋아지겠지.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매우 뒤로 미뤄질 경우에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어려운 기업들도 곧 좋아지겠지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즘 투자자들 주목하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의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자, 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시장에서 아무도 사지 않는 정크본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정크본드라고 하는데 이걸 미국에서는 보통 보면은 우량채권 아니면 안 사주거든요, 회사채를. 그래서 국가기관이 직접 사주는, 연준이 사주는 경우도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근데 이런 아주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까지 사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국에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줄도산하고 이 회사에 일하는 오너라든지 이 고용인들이 다 실업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이걸 완전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위기가 그전 위기랑 다른 거예요. 금융위기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다른 거라는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어떻습니까? 아주 이 회사채나 이런 걸 사주기 위해서 사실은 금리도 내린 거고 한국은행이 직접적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우회적으로 역할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업자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어도 이번 위기로 어려워진 기업들은 절대 문을 닫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이 미국에서 강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야지. 왜? 그동안에 우리가 금융위기라든지 IMF라든지 전에 사전 학습 효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는 만들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아픈 경험이 있는데 또 다른 반복을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업들이 문을 닫지 않게 계속 돈을 빌려주고 사람들이 일자리 잃으면 평소보다 더 후한 실업수당을 준다면 경제가 나빠질 이유가 없지 않느냐 생각 먼저 들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실업자들을 오히려 지금 뭐 최저임금보다 2배 가까이 줘버리고 아주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까지 사들이면은 어떻게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과감한 정책에 부작용이 없나.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자, 인류가 금이나 조개껍데기 대신에 정부가 만든 지폐 동전 화폐로 사용하는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예전에 금이 화폐일 때는 지금처럼 돈을 찍어내지 못합니다. 돈이 금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금광을 채굴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못 찍어냅니다. 지금은 돈을 찍어내면 돼요. 찍어내면 되는데 지금 많이 찍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돈들이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지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다 이제는 실물 자산으로 오게 됩니다. 부동산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이 미국이 다시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듣고 제1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은 자본들이 어떤 외국 자본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나갔습니다만 여기에 다시 많이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돈들이 다시 어디로 오겠습니까? 우리나라나 개발도상국으로 또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도 다시 외국 기관들 다시 사들이고 어느 정도 또 올랐다고 생각된다고 한다면 주식으로 돈들이 안 갑니다. 또 부동산으로 다 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은 제2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정체기를 듣고 바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에 하나 이런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이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또 실제적으로 좋아진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살려고 하는 매물을 그 지역의 매물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더라도 매물이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어떤 지역의 그 평형의 그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살려고 해도
과연 살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여러분들 처해 있는 환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부동산이 지금이 꼭 위기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주제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비관론만 계속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관론 속에서도 이런 기회를 엿보라는 거고요. 이상하게 폭란주의자 이런 주의자의 어떤 유튜버들은 막 10만 명, 20명 많고 막 댓글도 엄청 많습니다. 추적하는 사람도. 근데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상하게 이 낙관론으로 얘기하는 어떤 유튜버들은 인기가 없어요. 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거의 뭐 방송을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동산 방송을 제가 아마 프로를 제일 많이 만든 사람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에서 또 부동산 방송을 10년 넘게 해왔지만 많은 분들을 돈 벌게 해줘봤지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거고 예, 폭락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추종자들이 많더라고요. 네.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의 그 지금 영상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많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앞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